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을 사랑하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금 벚꽃도 아주 아름답게 피고 있고 저희는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이 전자제품은 생산 과정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과정 그리고 폐기하는 과정까지 어마어마한 탄소가 배출되고 우리 환경에 해로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자 폐기물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함께 이 주제 관련해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출발하시죠. 일상의 편리함을 위해 태어난 전자제품. 냉장고가 꺼지면 음식이 상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연락조차 쉽지 않은 요즘. 전자제품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덕분에 우리는 편리한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느 아파트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아주 획기적인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네, 좀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럼 정수기도 여기 버리면 되나요? 네. 청소기는 여기네요. 네. 네네. 와, 보통 전자제품을 버릴 땐 어떻게 버려야 하나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선 걱정이 없답니다. 이 정수기 지금 얼마나 쓰시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8년 됐는데 고장이 네네. 나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버리려면, 폐가전을 버리려면 네네. 마트나 편의점에서 폐가전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야 됐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배출함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날짜에 맞춰 물건을 내놓던 번거로움은 이제 그만! 단지 내에 수거함을 설치해 간편하고 친환경적으로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폐가전 수거함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전 처음 봤어요. 일단 이 폐가전은 저희 시민들에게 네네. 직접적으로 탄소 중립을 느끼면서 네네. 또 재활용을 저희가 알리면서 편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와. 지금 거의 90개소 아파트에 다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이런 폐가전 수거함이 이렇게 설치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폐가전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시민님들께서 거의 집안에 방치를 하시거나 그쵸.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다가 무단투기를 하세요. 이거를 무단투기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기 중 또는 네. 땅 속으로 부식되면서 맞습니다. 이게 유해물질이라든가 중금속들이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나 시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 폐가전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데 네네.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소각이 들어가고 이 사업 시행 이전에는 네네. 102톤을 수거해서 단 23톤만이 재활용이 되고 대부분 소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사업 시행 이후에는 네네. 383톤을 수거해서 네. 100% 383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말 재활용 100%. 네. 와, 앞으로도 계속 정말 좀 잘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네. 폐가전을 분리수거하듯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좋을 뿐 아니라 100% 재활용까지 가능하다니 편리함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네요. 2025년 1월 광명시의 모든 아파트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활용 중이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를 위한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볼 수 있는데
빌라나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전자제품 수거하는 거 조금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청소 대행 업체라든지 네네. 인턴 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면 지정된 날짜에 바로 집 앞까지 와서 수거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비해 놨습니다. 진짜요? 주택이나 빌라도 문제 없답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내가 버릴 가전제품의 종류와 장소 및 시간을 입력하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가전제품을 버릴 때 개당 15,000원까지 발생하는 배출 스티커를 붙여야 했지만 지금은 수거와 운반 모두 무상으로 가능하다네요. 폐가전 방문 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폐가전 방문 수고 신청하셨죠? 요건가요? 신청만 하면 집으로 찾아오니 이렇게 편할 수가요? 소형 폐가전의 경우에는 아파트 재활용장에 상시적으로 버릴 수 있게 돼서 되게 편해졌고, 냉장고 같이 무거운 대형 폐가전들은 방문 수거도 돼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소형 폐가전의 경우 5개 품목 이상이 돼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1개만으로도 수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참고하세요. 폐가전 제품의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전화로 예약 신청을 통해서 예약이 되고요. 그 예약된 접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수거 매니저를 배정을 해서 주민분들에게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약 2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거한 이 많은 양의 폐가전은 모두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와, 여기 전자제품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네요. 가정에서 버려진 폐가전이 모여있는 이곳은 광명에 위치한 집화장입니다. 이곳엔 매일같이 하루 2톤 이상의 폐가전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전자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2022년 한 해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6천만 톤 이상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했을 정도라네요. 해마다 늘어나는 전자 폐기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원 낭비는 물론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곳에선 체계적인 분류와 재활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보셨듯이 네. 폐가전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네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폐가전들끼리 또 품목을 나눠야 됩니다. 한 번 더요? 네. 아까 이미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는데. 소형 폐가전은 소형 폐가전대로 묻고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같은 품목끼리 묶어놔서 다시 재활용 보내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다시 정리 작업을 하고요. 근데 제 듣기로는 그런 전자 폐기물은 사실 좀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만약에 이곳에 안 들어오고 네네. 예전처럼 소각을 했다면 거의 곱하기 3배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다 재활용을 하게 되니 이런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아, 너무 다행이네요. 이제 지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치? 이제 좀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수거되고 또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작업 과정에서도 네네. 그런 안전수칙이라든지 탄소가 최대한 배출되지 않게 안 네. 깨지게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 3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 네네. 요즘은 시민들이 소문을 듣고 거의 그쵸. 요즘 4, 5톤 정도 매일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폐가전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처리한다면 환경을 살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폐가전들은 다시 자원으로 쓰이기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종류별로 나뉘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한답니다. 수거된 폐가전을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현장이 바로 이곳인데요. 수도권 서부 지역에 위치한 광명, 부천, 인천 등
21개 지역의 폐기물이 모두 이곳으로 모인답니다. 와, 여긴가 봐요. 여러분 지금 그 폐전자제품을 자원 순환시키는 곳이라고 들어서 왔는데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 기다리고 계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여기서는 지금 그 전자제품을 그 자원을 순환시키는 곳이라고 들어서 왔는데 맞습니다. 예, 저로 아, 맞나요? 네.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버려진 폐전자제품을 자원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순환시켜서 또 새로운 어떤 가전제품이 이제 맞습니다. 탄생하는 건가요? 네, 재자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좀 구체적으로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공정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네. 가시죠. 네. 폐가전이 어떻게 쓸모있는 자원으로 탄생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이곳에 도착한 전자제품은 가장 먼저 크기별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기계로 처리하기 전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답니다. 보면은 지금 특히 냉장고 쪽이나 네. 이렇게 소형 가전제품은 수작업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아, 파쇄하기 전에 육가물들이 파쇄가 돼버리면 섞여서 분리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파쇄하기 전에 미리 육가물들이나 네네. 전처리 해야 되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선별 작업을 해서 자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꼭 필요한 것도 이 수작업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쇄 전 유해물질이나 복잡한 부품이 함께 들어가면 자원을 제대로 나눌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우려까지 생기게 된다는데요. 때문에 정밀한 선별 작업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쪽에서 냉매가스를 포집해서 저쪽에 냉매가스 포집 수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좀 유해물질, 뭐 가스 같은 거 네, 빼내시는 맞습니다. 예. 저희는 냉매가스를 액화시켜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작업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바로 냉장고 속 냉매가스를 해수하는 작업인데요. 그냥 파쇄하면 공기 중에 퍼질 수 있기에 반드시 따로 해수해줘야 한답니다. 누출 없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죠? 여기가 제 여실입니다. 이쪽에서 저희 모든 설비를 관리하고 시스템화해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빈 냉장고를 1차 파쇄기, 2차 파쇄기 여러 가지 파쇄기와 선별기를 거쳐서 분리 선별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한 대가 자원이 되기까지 정교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자고요. 전 처리를 마친 제품들은 1차, 2차 파쇄기를 통해 작게 분해합니다. 이후 자석의 힘을 이용해 철 성분을 쏙쏙 골라내고요. 냉장고 겉면이나 부품에서 나오는 알루미늄도 따로 골라냅니다. 진동, 전기, 바람, 중력, 자력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선별 작업을 거친다는데요. 이렇게 약 40여 종의 원자재로 탄생된다는 폐가전입니다. 재생된 소재들은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져 새로운 자원 사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부장님 지금 덕분에 네. 아주 흥미롭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전 개인적으로 보면서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생겼어요. 네.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재활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네. 좀 가전제품마다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계를 네. 냈을 때 고철, 비철, 합성 수지 등 네. 재활용률이 약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폐가전의 재자원화 비율 생각보다 정말 높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전자제품의 인생의 이막 보고 왔는데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희가 전자제품을 다 쓰고 나서 버리는데 이게 전부 다 쓰레기 돼서 소각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자원들이 숨겨져 있다는 게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고철, 구리, 알루미늄 등 어떻게 보면 이 전자제품들은 하나의 보물창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보물인지 함께 보러 가시죠. 과연 폐 전자제품 안에 숨겨진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자원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섬유를 활용해서 CPU나 PCB 같은 e-웨이스트나 폐 휴대폰 그리고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폐 연구 자석으로부터 구리와 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금을 회수한다고요? 버려진 전자 폐기물 속에서 금속을 꺼내는 놀라운 실험이 진행되는데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자 폐기물을 녹인 용액에 개발한 특수 섬유를 넣으면 녹아있던 금속이 섬유에 달라붙게 되는 건데요. 섬유는 자석같이 특정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하를 이용해서 금속 이온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끌어당겨진 금속 이온에 전자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금속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섬유 표면의 화학물질이 자석처럼 금속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용액 속에 떠다니던 금 이온이 섬유에 붙으면서 작은 금 덩어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빨간 섬유 하나가 금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폐가전을 녹인 용액에 금 회수 소재의 섬유를 넣고 10분 정도 기다린 결과 과연 정말 금이 붙었을까요?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 정말 보입니다. 금가루가 표면에 촘촘히 붙어있네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금뿐 아니라 구리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다네요. 산업 폐기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기술로는 침출, 전기화학법, 석출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독성 화학약품과 많은 양의 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개발한 섬유 기반의 금속 회수 기술은 어떠한 독성 화학약품이 사용되지도 않고 에너지의 사용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가전에서 자원으로의 재탄생. 이젠 진짜 보물이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네, 여러분 전자제품 안에서 금이 나온다니 정말 놀랍죠. 진짜의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릴 때는 가볍게 그리고 처리할 때는 똑똑하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려면은 하나의 제품을 최대한 오래 쓰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계속 어떤 신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중고 거래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관련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같이 가볼게요. 물건을 오래 쓰는 것 또한 탄소 중립의 중요한 실천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중고 거래를 통해 얼마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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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잠시 방해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회의 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탄소 관련해서 뭐 도입하신 게 있다고 들어서 찾아왔는데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서비스 이용자분들께 네. 중고 물품 거래 시에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절감되는 양을 측정을 해서 네네. 서비스 내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조금 일반 사용자분들이 일상에서도 탄소 절감 운동에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시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새 제품을 살 때보다 중고로 거래했을 때 탄소 배출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일상 속에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더욱 쉽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거 실제로 이제 또 측정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 탄소 절감 관련해서 그 측정하는 거 그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희가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중고 물품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될까라는 가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모든 걸 다 신제품으로 사신다고 하면은 자원 채취라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 아니면 이제 운송이나 유통 과정 중에서 결국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빠르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그렇죠, 경우. 그렇죠. 모두가 또 신품을 사시다 보면 그만큼 폐품으로 처리되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도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를 한다는 거는 생산량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통제가 가능해지고 폐기까지의 기간도 연장을 시키면서 제품 자체 이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신제품을 구입했을 때와 중고 거래했을 때 이제 좀 절감할 수 있는 그 탄소량을 좀 측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혹시 측정하시는지. 일단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많은 데이터 그리고 오랜 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실제 제품이 출시된 시점부터 중고거래에 등록이 되기 시작한 타이밍 그리고 여러 번 거래가 사실 되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다가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어느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산 방식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여 년간 10억 건의 누적된 중고 거래를 통해 물품당 탄소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럼 매니저님,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쓰는 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같은 기기 봤을 때 탄소 배출 혹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보면 모바일 혹은 태블릿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만을 저희가 봤을 때 중고 거래를 단 1회 하신다고 해도 기기당 한 17.82kg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된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 10kg 이상. 네, 거의 18kg에 가깝습니다. 18kg.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와, 그러면 확실히 좀 와닿고 좀 어느 정도 환경 관련된 인식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중고 거래 하면은 좀 뭐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3, 4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연간 5,297톤의 탄소를 줄인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네요. 네, 여러분, 오늘 전자제품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곳을 돌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전자제품은 그냥 단순히 어떤 쓰레기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을 잘 분리하고 잘 수거하고 그리고 또 자원으로 돌리는 점이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심지어 금까지도 추출할 수는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어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서 빨리 버리는 것보다 오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중고 거래 많이 하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식 있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살리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탄소 제로 코리아, 우리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린드만이었습니다. 안녕.